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이 사람을 아시나요? 오늘은 이 사람이 활동했던 후삼국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세기 중반 중국 당나라와 손잡은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무너뜨린 뒤 삼국 통일을 달성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통일 신라는 이후 100여 년간 전성기를 누렸으나 36대 해공황 때부터 쇠퇴하기 시작했는데요. 96 각간의 난, 김원창의 난, 장보고의 난 등 각종 반란이 이어졌고 155년간 20명의 왕이 교체되는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였죠. 귀족들마저도 사치와 향락에 빠져 정치를 돌보지 않아 국가 권력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러던 889년 진성여왕 시기 세금이 거치지 않자 신라 정부는 관리를 파견해 농민들에게 세금을 독촉했습니다. 이에 농민들은 쌓였던 불만이 폭발해 결국 난을 일으키니 이것이 원종과 애노의 난입니다. 문제는 신라 정부가 이 반란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준 것이었는데요. 그러자 지방에서 권력을 키워 활동하던 호족들이 정부를 더욱 만만하게 보고 본격적으로 활개를 치기 시작합니다. 원종과 애노의 난이 일어난 지 3년 뒤인 892년 무진주를 점령하고 스스로 왕이라 칭하는 이가 등장하니 그가 당시 대표적인 호족이었던 견훤이었습니다. 견훤은 사벌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아버지 아작에와는 별개로 신라의 군인이 된 후 자신만의 세력을 결집시켰고 광주뿐 아니라 현재의 전주, 무주도 점령한 끝에 900년 완산주에서 백제를 건국했습니다. 국호를 백제로 지은 것은 660년 멸망한 백제를 계승했기 때문이었죠. 전라도 지역에서 견훤의 후백제가 건국되던 이 무렵 강원도 지역에서도 막강한 세력이 등장했는데요. 영상에 처음 등장한 궁예가 이끄는 집단이었죠. 궁예는 아기 때 버려질 뻔했지만 겨우 목숨을 구한 뒤 세달사라는 절에서 생활하다 나와서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유력 호족 세력이었던 기훤에게 투항했다가 다시 나와 892년 현재 원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양길에게 투항했죠. 하지만 현재 강릉과 철원을 중심으로 궁예는 독자적으로 성장, 896년에는 송악에서 무역으로 세력을 확장한 왕건 가문과 손을 잡음으로써 한반도 북부의 패권을 쥐게 됩니다. 궁예는 한때 자신을 거두었던 양길과의 전투까지 승리해 세력을 흡수했고 901년 고구려를 멸망시킨 신라에 복수하겠다며 송악에서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를 건국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후백제, 후고구려와 세력이 약해진 신라까지 묶어 우리는 후삼국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후백제, 후고구려를 비롯한 호족들이 활개칠 때 주 정부였던 신라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이때 신라의 기록은 많지 않지만 창고가 텅텅 빌 정도로 재정 상황이 심각했고 각종 반란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할 만큼 군사력이 약화되어 암울한 상황을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든 호족 세력이 신라를 짓눌러 무너뜨리려는 반신라파였던 것은 아니고 오히려 독자적인 권력으로 신라에 도움을 주는 친신라파도 있었기 때문에 신라는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그나마 버틸 수 있었죠. 하지만 상황은 신라에 불리해지며 후백제와 후고구려의 대결 구도로 이어집니다. 후백제는 신라를 집중 공격해 907년 선산 이남의 10개 성을 점령했지만 궁예와 손잡은 왕건의 군대에 패배하는 등 후고구려에게는 세력을 빼앗기며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시기 궁예의 후고구려는 삼국 중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는데 후백제를 공격하면서 신라를 압박해 가장 넓은 영토와 권력을 손에 넣었죠. 특히 903년에는 후고구려와 후백제 간에 벌어진 나주 공방전에서 후고구려가 중요 거점이던 서남의 지역을 차지함으로써 전쟁을 더욱 유리하게 이끌게 됩니다. 나라가 점점 커지자 궁예는 국호를 고려에서 마진으로 바꾸고 무태라는 연호를 사용, 광평성을 비롯한 관부와 품직을 설치해 점점 단일 국가로서의 모습을 완성해 나갔는데요. 그러나 삼국 중 가장 강했던 후고구려의 궁예는 918년 쫓겨나게 됩니다. 한참 고공행진하던 궁예는 911년 다시 국호를 마진에서 태봉으로 바꾸고 새로운 연호 수덕만세를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자처하며 미륵관심법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주장, 관심법을 통해 정적들을 제거하고 전제군주를 꿈꾸며 포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여러 호족들의 지지를 얻던 왕건이 쿠데타를 일으켜 궁예를 내쫓고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918년 왕건은 우리가 아는 그 고려를 개국합니다. 궁예의 후고구려가 왕건의 고려로 탈받고 마자 궁예에게 매번 당하던 신라 경덕왕과 후백제 견훤이 모두 왕건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왕건은 여기에서 신라와 손을 잡고 동맹관계를 맺게 되죠.
이에 고려 신라 연합과 후백제의 대결 구도가 펼쳐집니다. 920년 후백제는 신라의 난공불락 요충지 대야성을 20년 만에 함락시키는 데 성공했으나 신라와의 연합, 호족 세력들의 투항으로 막강해지는 고려의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돌파구가 필요했던 후백제 견훤은 924년 선제 공격으로 조물성에서 고려와 전쟁을 벌였는데요. 2년간 이어진 두 차례 전쟁에서 결국 무승부로 끝나며 화의를 맺습니다. 이때 양쪽에 한 명씩 인질을 보냈는데 이듬해 고려로 간 후백제 인질 진호가 급사하자 견훤이 고려 인질 왕신을 죽임으로써 화의는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고려는 신라와의 기존 동맹 관계를 다시 강화했고 후백제는 신라를 더욱 강하게 집중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무렵 북쪽에 있던 발해가 멸망하면서 발해 유민들이 고려로 유입되기도 했죠. 927년 9월 후백제 견훤은 진격해서 신라의 수도 경주 근처까지 도달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진 신라의 경혜왕은 고려의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포석정에서 연회를 하던 중 고려군이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후백제 군에게 발각되어 경혜왕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신하들과 가족들도 죽거나 포로가 되었죠. 견훤은 경혜왕의 이종사촌격인 김부를 왕위에 앉히는데 그가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입니다. 그런데 이후 철수하던 후백제군과 뒤늦게 내려오던 고려군이 마주치면서 공산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경주에서의 공격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후백제군은 생각외로 꽤 강했고 왕건은 아끼는 부하장군을 잃고 겨우 살아남으며 대패했죠. 3년 후 930년 후백제 견훤은 신라를 완전히 제압하고자 고창을 공격했는데요. 후백제가 우세, 고려 신라 연합이 열세일 것으로 보였지만 경혜왕을 죽인 후백제에 대한 분노로 인근의 친신라파 호족들이 고려 신라 측에 참전, 고려가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패배한 후백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이때부터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죠. 이 무렵 후백제 견훤은 60대에 들어선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넷째 아들 금강에게 후백제 왕위를 물려주고자 했는데요. 여기에 반발한 첫째 아들 신검의 지지파들과의 내분이 발생합니다. 금강의 형들이었던 신검, 양검, 용검은 지지 세력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고 935년 3월 아버지 견훤을 금산사에 가둔 후 금강을 살해, 신검이 새로운 후백제의 왕에 올랐습니다. 견훤은 3개월 만에 극적으로 탈출했는데 놀랍게도 이후 원수였던 고려 왕건에게 투항하게 됩니다. 왕건은 그의 귀순을 환영하며 직위와 땅을 주었죠. 이 무렵 신라는 고려의 보호국으로 전락해 고려의 도움 없이는 자립할 수 없는 처지였는데요. 신라의 주적이었던 견훤이 고려에 항복하자 신라는 고려의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어졌고 고려에 흡수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신라의 경순왕은 935년 11월 먼저 고려의 항복 의사를 전달했고 왕건은 경순왕에게 직위와 집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경순왕에 따른 부인으로 맞아들였습니다. 후백제 견훤과 신라의 항복, 이제 남은 것은 견훤의 아들들이 버티는 후백제뿐이었습니다. 견훤은 직접 아들이었던 신검의 후백제를 공격해달라고 왕건에게 요청했는데요. 왕건이 승낙하면서 전군을 모아 1, 2천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후백제는 신검이 일으킨 내분으로 많은 호족들이 이미 이탈했고 세력도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왕건의 고려군은 총공격을 이어가며 압도적인 기세로 승리, 마침내 후백제를 쓰러뜨려 936년 후삼국은 통일되고 고려시대가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